네, 진사로입니다. 55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군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학생의 날 기념 우표래요. 1929년 한일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 운동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하면은 이제 뭐 여기 설명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거랑 관련된 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신간회죠.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거 볼게요.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건 형평운동입니다. 진주에서부터 시작된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삼아 추진된 거 60만세운동이죠. 이때 이제 60만세운동을 계획했던 거는 그 종교 쪽,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의 종교 지도자들, 뭐 거기 다른 지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사전에 발각이 돼서 특히 사회주의 쪽 분들이 많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학생운동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 일어나는 학생운동의 모태가 됐다라는 의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연대를 계속하여 모색을 하다가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신간회를 만들게 된 거죠. 자, 요 기억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3.1운동. 자,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60만세 운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민족 협동 전선,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 요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단체가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입니다. 가는 기관지 한글을 간행하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제가 1942년에 치안유지법 위반 명목으로 회원들을 구속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나와야죠. 조선어 학회. 자, 이 1942년에 이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조선어 학회에서 했던 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투리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모았어요. 이게 영화 말모이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모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여기 계시는 회원들이 전부 다 막 구속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중단이 돼버려요. 다만 그때 이제 모았던 그 말모이들이 나중에 서울역 지하창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광복 이후에 서울역 지하창고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말 큰사전이 결국 나오게 됐다라는 다행스러운 일이 이어지죠. 자,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이건 대한제국식이에요. 제국신문이니까. 자,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문으로 따지면 이제 독립신문 같은 게 있을 거고, 이게 근데 요거를 최초로 사용하셨던 분은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예요. 자, 우리말 음은 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이제 개항 이전입니다. 순조 때예요. 이게 저술하신 분이 아마 유희라는 분일 겁니다. 자,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요거는 이제 국문연구소. 1900년대 설립된 이제 학부, 이게 이제 지금의 교육부 같은 정부기관이죠. 거기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활동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요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4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내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 매년 300만에서 500만 석의 외국 쌀을 수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내지가 일본 본토입니다. 쌀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반면 조선은 관계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논이 빗물에 의존한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천여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뭐 두 번째 본문을 읽어봐도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게 아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만주산 잡곡 수입이 증가하는 사실은 조선인의 생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의 이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한다, 이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판다, 이것보다 수탈을 한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산미 증식 계획 실상이고,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라는 좀 빌어먹을 인간이 추진한 사업이죠. 이 결과를 분석한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에게 경제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경제권 피탈. 더불어서 이제 민족 자본의 몰락.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보안회의 경제적 구구 운동을 조사한다. 이 보안회의 경우에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죠. 자, 방공령이 선포된 지역의 분포를 알아본다. 주로 함경도 지역이었어요. 평안도, 함경도 그쪽이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건 1908년에 설립됐는데, 과정 알아볼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와서는 이제 주로 뭐 토지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 이제 수탈도 많이 했죠. 44번 가겠습니다. 자, 가정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다. 보호조약이 체결된 뒤에 동지와 함께 오적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1907년에 계획이 세워나가 이를 그르쳤다. 뒤에 가를 제창하고 교주를 자임하였는데 국민을 진흥하려고 하고 일찍이 북간도에 가서 그의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의 문인들은 그를 숭상하여 500년 이래 다시 없는 대종사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철, 오적의 처단 모의. 자, 이분 누굽니까? 바로 나철 선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적의 처단을 모의했다. 요거는 이제 자신의라는 단체인데, 이 나철 선생께서 오기오 이분하고 같이 이제 만드신 단체예요. 을사오적 빌어먹을 놈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웠던 단체입니다. 자, 나철 선생께서 세우신 종교, 바로 대종교죠. 당군 신앙이에요. 대종교. 자,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 여기도 나왔지만 북간도 가가지고 그의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 주로 항일 무장투쟁입니다. 이 대종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그 무장투쟁 관련된 게 중광단. 요 중광단 설립하고 요게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이어져요. 자, 그래서 이 정답이 3번입니다. 중광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라는 게 바로 대종교에 대한 설명이죠. 다른 것도 종교 관련된 겁니다. 사찰령 폐지운동을 추진하였다. 불교죠. 개벽이나 신여성 같은 잡지를 발행한 단체는 천도교.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요거는 이제 기독교, 특히 개신교 쪽인데, 이 배제학당이면은 아펜젤러 선생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원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하던 시기에 창설된 한인경위대의 사진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했다. 이거는 이제 1940년대예요. 일제의 패망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를 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1940년대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활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선지에 그게 없어요. 이제 뭐
이때 한국 광복군도 1940년대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그 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든지 이런 게 나왔으면은 2점짜리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3점이죠. 이게 하나하나 볼게요.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입니다. 특히 이 쌍성보 전투는 한중 연합작전으로 이제 나왔던 전투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건 1920년대.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이에요. 20년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1920년대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신간의 설립으로 이어져요. 자, 정답은 5번.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라는 게 1940년대입니다. 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거는 저놈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그냥 예방 구금. 너 독립운동 할 거지. 그러니까 미리 감옥 들어가.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1940년대 일이에요. 자, 46번 갈게요. 가나 발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독립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단독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환영한다라고 냈어요. 이게 이제 이게 환영한다라는 거는 남쪽,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군정식이죠. 그리고 이때 북한 쪽은 소련 군정식이었어요. 이때는 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방문을 그쪽에선 반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볼게요.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 소속 3명의 장교 하사관들이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뜻합니다. 요 제주도 사건 진압이라고 한 거 요거는 이제 4.3 사건을 뜻해요. 이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특히나 요 11구 사건은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은 50 총선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방 공간, 미국 소련 군정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요. 11구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죠. 5번입니다.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5번 선지 말고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북 협상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단독 정부 반대했고 이제 이 이후에 유엔에서 소총회가 열려가지고 남한 지역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를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이 남북 협상 벌이러 평양으로 갔죠. 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5번이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나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 발표, 이런 거는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요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거는 나 이후에요. 재헌국회가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 때 시행했다라는 거죠. 나 이후의 일입니다. 47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10여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 특히 서울 수복의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에치슨 선언이 발표됐어요. 라는 거는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요거의 배경. 자,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다라는 거는 이게 서울 수복 이유가 맞죠.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쭉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거고,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됐다. 요거는 더 뒤입니다.
이제 뭐 38도선 주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정전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정전협정이 계속해서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니은과 디귿은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일이 맞고, 자,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다. 이 다부동 전투는 이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라인이 있죠. 이쪽에서 다부동 전투가 있어가지고 이때 북한군의 공세를 끝끝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은 결국 막아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서울 수복 이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막아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들어가서 서울 수복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다.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갈게요. 밑줄근 선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총통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네 라고 돼 있고, 자, 장충단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정치 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더군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 번 더 뽑아달라, 이게 나온 거는 삼성개헌이에요. 삼성개헌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하게 된 거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선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죠.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번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김대중 후보의 말,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총통 시대가 온다라는 게 실제로 유신헌법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 개헌 이후의 선거, 이걸 뜻하고, 요 이후의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신 체제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마지막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국회 예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되었다. 이 당시 김대중 후보의 그 말씀처럼 이제 영구 집권하려고 유신이 나왔던 거죠. 물론 12.6 사태 때문에 이 유신 체제가 이제 종결됩니다. 자, 다른 거는 볼게요.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거는 그 4.19 혁명 이후에 요거의 영향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죠. 그러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헌법이 개헌이 됐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고,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이 처형되었다라는 거는 이승만 정부. 자,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 여기 나온 선거 바로 이전이에요. 3선 개헌이니까. 그 다음에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인데 초기입니다.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해서 민주의 피 맺힌 소리를 들으라 해가지고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계엄당국이 진지하고도 수수한 데모 대열에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계엄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염원을 묵살함은 물론 민주투사들을 난동자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광주 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강경 진압을 하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 열기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끝까지 저항을 했다라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막 뭐 광주 이때 시민들을 막 폭도라고 생각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실상이 알려지지 않았었고, 이제 그 신문에서는 계속해서 뭐 폭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실상은 이랬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지는 어렵지가 않네요. 그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라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시민군이 이제 광주 지역에서 이제 조직돼가지고 주로 이제 그 전남도청 이쪽에서 이제 투쟁을 하다가 그 공수부대까지 투입돼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해당하죠.
자, 호원철폐와 독재 타도의 구호를 내세웠다라는 건 6월 민주항쟁 1987년에 있었죠.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요거는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던 항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 총재는 김영삼 총재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요거는 4.19 혁명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제 이것도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운 업적을 일으켜냈다. 금모기를 전개하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4대 개혁해가지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3년을 앞당겨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정부 시기 언제입니까?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관리 체제가 왔고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당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IMF 관리 체제를 이제 5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이때 정부가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이때 국민들이 굉장히 큰 희생을 감내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경제 관련된 대책을 몇 가지를 추진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정규직,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계약직이라고도 하죠.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됐고,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게 이제 노사정위원회, IMF에서 이렇게 바꿔라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동자, 그 다음에 기업 사회, 기업 측, 그 다음에 정부 관리,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노동 관련된 것들을, 정책들을 뭐 결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노사정위원회가 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어요. 이 IMF 관리 체제 벗어나기 위한 그 대책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나왔던 그 경제 관련된 내용들에 보면 이제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했다. 그게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사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선지에는 경제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이제 남북한 통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금강산 관광이나 경의선 복원, 그 다음에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통일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남북 교류,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요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요거는 노무현 정부. 칠레하고는 김대중 정부, 미국과는 노무현 정부, 중국과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되었다. 김영삼 정부고요.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정부 때 나왔던 기업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라에서 기업한테 이런 특혜를 줘. 그러면 뭔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국가에다가 이제 조용히 그 정치 자금을 대주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5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